안녕하세요. 이지앤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류 분배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압 분배 법칙과 더불어 전자 회로의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류 분배 법칙을 이번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전류 분배 법칙을 설명하는 차트가 되겠는데요. 전류 분배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동일하죠. 왜냐하면 병렬로 연결됐기 때문이죠. 동일한 부위가 된다면 여기에 걸린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I1은 R1분의 V가 되고 I2는 R2분의 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파생 법칙으로 그 I1이나 저항에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I1이나 I2 둘 중에 하나를 알면 이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전압은 R1, I1은 R2, I2가 되기 때문에 I2는 R2분의 R1 곱하기 I1이 되는 것이죠. 즉 저항에 반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I2를 구한다. 그러면 자신의 저항분의 상대편 저항 곱하기 상대편 전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회로 해석에서 매우 편리하겠죠. 이번 차트는 보통 회로 이론책에서 나오는 전류 분배 법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IS가 전류원이기 때문에 IS를 안다 이렇게 보고 또 R1, R2가 병렬 저항이기 때문에 이 병렬 저항 값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압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보죠.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그 전류값의 저항값에 병렬된 값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겠죠. 이와 같은 값은 만약에 우리가 R2에 걸리는 전류를 알고 싶다면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R2, I2가 되죠. 그래서 양변을 R2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I2는 어떻게 되죠? 바로 I2는 이렇게 되는데 이 수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I2는 그 전체 저항의 합분에 그 R1의 저항 값 곱하기 IS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예제인데요. 여기에 R1, R2, R3가 병렬인 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I1이 1mA일 때 초록색으로 표시된 I2, I3, 또 V, IS 이것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류 분배 법칙으로 한번 구해보죠. 우리가 여기 전류 I1 전류를 알았기 때문에 I2 전류는 어떻게 되죠? 바로 자신의 저항 R2분의 R1 곱하기 1mA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I2는 2분의 3 곱하기 1mA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I2는 얼마가 되죠? I2는 1.5mA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I3를 한번 살펴보죠. I3는 어떻게 되죠? I3는 바로 1kΩ분의 3kΩ 곱하기 1mA 즉 1분의 3 곱하기 1이니까 3m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I3도 3mA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표시해서 구한 값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I2는 R2분의 R1, I1이니까 1.5mA, I3는 R3분의 R1 곱하기 I1이니까 3mA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볼테지는 더 쉽게 구해지죠. 전류를 아니까 저항 곱하기 전류에서 3V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 전류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가 되죠. 즉 IS는 1 더하기 1.5 더하기 3 해서 5.5mA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류 분배 법칙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